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미숙입니다. 월든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월든에 밍크라는 이 동물이 나와서 밍크가 어떤 건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족제비과에 속하는 동물로 밍크는 물 근처에 주로 사는 소형 포유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밍크는 수생 동물로 수영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와 물고기, 작은 설치류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가 자연과의 조화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을 많이 관찰해서 야생동물들 또 식물들을 책에 많이 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 보면 지금 밍크가 나오고요. 밍크는 이제 나오고 옆에 왕골이라는 게 나와서 왕골이 여기저기 앉아 있다가 썰이 아니라 쌀입니다. 쌀 먹이새우 무게에 눌려 휘청거리고 있다. 해서 제가 왕골하고 쌀 먹이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왕골은 사초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고요. 늪지에서 주로 많이 자라고 키는 최대 2m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숙하면 노란색을 띠고 주로 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고요.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 때 특히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쌀 먹이새를 한번 볼게요. 쌀 먹이새는 찌르렉과에 속하는 명금류로 몸 길이는 18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주로 분포하고 남아메리카에 겨울을 나고 수컷은 노란색, 검은색, 하얀색이 섞인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왕골하고 쌀 먹이새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그려줬습니다. 왕골, 그다음에 쌀 먹이새를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밍크 한 마리가 물가에서 나와서 개구리를 낚아채는 모습. 수생 동물이기 때문에 물속에 또 수영도 잘하는 그런 밍크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꽃이 필 때 수많은 야생 벌들을 끌어들인 커다란 딸기 덩굴을 8월이면 점점 우단 같은 짐 분홍색을 띠는데 이 딸기들도 스스로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 휘청거리면서 자신의 여린 줄기를 부러뜨렸다라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벌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딸기의 줄기에 휘청거리면서 무게를 못 이기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또 제가 운나무를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운나무는 넓고 깃털 모양의 열대성 잎사귀인데 굉장히 이국적이고 보기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운나무를 그려주었습니다. 넓고 깃털 모양의 이국적인 호두나무 잎사귀와 열대적인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라고 하고요. 월든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숲의 소리들이란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기차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차는 산업화가 되고 자연과 단절시키고 문명의 이중성 등등등이 나오는데요. 월든에서 이 기차라는 표현을 이 소로우는 기차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철도가 이렇게 생겨지는데 나를 인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철도가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철도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상당히 나아졌다. 어떤 강력한 것이 자신의 선로에 들어서지 말라고 여러 번 진지하게 경고할 때는 그 말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기차는 소요 단속법을 적용하기 위해 멈추지도 않고 군중의 머리 위로 권총처럼 쏘지도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길 옆으로 지나가는 어떤 운명 같은 것, 아트로포스 신 여신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 라고 해서 기차의 선로, 철도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로가 철도와 기차에 대해 쓴 구절은 기차와 철도를 문명과 운명의 상징으로 묘사하면서 현대사회의 변화와 인간적인 삶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상당히 나아졌다.
그래서 시간관념이 발전되었다는 말을 쓰고요. 여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또 동시에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을 깨고 기계적인 시간에 의존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강력한 것이 자신의 선로에 들어서지 말라고 여러 번 진지하게 경고할 때는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차의 강력한 속성, 이건 멈추지 않고 질주하며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기차는 소요 단속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멈추지도 않고 군중의 머리 위로 권총을 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질서와 통제라는 게 있는데요. 기차는 강력한 통제의 상징이므로 인위적인 범위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경로를 지키며 나아간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질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개인이 기차의 경로에서 벗어나려고 할 경우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의 길 옆에 지나지 않는 어떤 운명 같은 것, 아트로포스 여신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 아트로포스 여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 여신 중에서 생명의 실을 자르는 여신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흐름, 철도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므로 개인은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로는 이 구절에서 기차와 철도를 문명의 발전과 운명의 비유로 사용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의 경로가 얼마나 강력하고 불가피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트로포스 여신에 대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요. 아트로포스 여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새 여신, 모이라이 중 한 명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새 여신, 클로토, 라키시스, 아트로포스가 있는데요. 클로토는 생명의 실을 잡는 여신이고요. 라키시스는 생명의 실의 길이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삶의 기간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고요. 아트로포스, 여기 월든에 나오는 아트로포스는요, 실을 자르는 여신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과 삶의 끝을 담당하는 게 아트로포스 여신이라고 합니다. 삶의 불가피성, 결정의 최종자, 변화의 상징이고 실을 자르는 행위는 단절과 변화의 상징으로 끝이 곧 시작을 알리는 의미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트로포스는 종종 다음과 같은 것으로 묘사되는데 가위나 칼, 검은 옷, 엄숙한 표정으로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월든에서 아트로포스를 연결을 시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는 아트로포스를 통해서 철도와 기차의 불가피성과 강력함을 비유했고요. 기차는 한 번 정해진 선로를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고 인간은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에서 마치 운명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길, 피할 수 없는 영향에 대한 성찰을 끌어내는 상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트로포스 신을 장면으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트로포스 신이 가위를 가지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졌고요. 여기 기차도 여기 옆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네요. 네. 이제까지 월든에 나오는 기차와 철로 또 운명을 결정하는 아트로포스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